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숨겨진 설화를 찾아다니는 설화 견문동의 설화지기 장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홍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효의 고장으로 간다고 했어요. 효의 도시. 그런데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효가 뭐예요? 효가 뭐냐고? 효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뜻이에요. 효의 한자를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이게 바치고 있는, 받들고 있는 뭐 그런 모양이죠. 네. 그런데 오늘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여기 차도 다니고 여기 휴게소인데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지대 고개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하고 또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가. 여기가요? 예.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이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도세자 정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누구예요? 사도세자라는 분은 이제 비운의 왕세자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본래 이제 영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영조라는 분은 사실 이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이 사도세자가 이제 광증이라고 해가지고 정신병으로 이런 이력도 있었고 또 이제 노론의 어떤 음모에 휘말려가지고 영조가 굉장히 이제 증오하는 그런 아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들한테 이게 왕자까지 못 된다 해가지고 너 자결을 해라 이런 명까지 내려요. 근데 사도세자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꼬이니까 이제 화가 났던 영조가 이제 뒤주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거기다 감금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이제 8일 동안 거의 더운 여름에 뒤주 속에 갇혀가지고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기진해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런데 티주 뭐예요? 뒤주라고 하는 건 옛날에 곡식 같은 걸 저장한 일종의 나무 상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세자가 몸이 비대했대요. 그런 분이 조그만 나무 상자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더 안타까운 거는 사조세자의 아들 정조였던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뒤주에 갇혀서 물한 못 먹고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정말. 그때가 11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정조의 나이가. 그런데 교수님, 이 지지대 고개랑 정조랑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사도세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수원 쪽에 이제 능을 마련했겠죠. 그래서 이제 효심이 깊었던 정조 대왕은 때가 되면 늘 저쪽으로 이제 참배를 다녔는데 이제 참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가마꾼들도 쉬게 하고 여기 고갯마루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행차가 멈췄는데 이분은 끊임없이 저 묘소 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제 가야 되옵니다 해도 계속 저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줄이 계속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지부진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지지란 말은 이제 느려진다. 약속한 시간을 못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지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대다 이 지역을. 자, 우리 시작부터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을까요? 본격적으로 정조와 아주 관련이 깊은 사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또 마리아가 출발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출발! 가시죠. 좋다. 교수님, 여기가 그 정조의 효심이 깃든 바로 그 사찰이죠? 예, 용주사입니다. 용주사. 예. 사도세자 얘기 들어서 기대 많이 돼요.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화. 그런데 야, 용주사 들어가는 문이 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상치 않아요. 이 돌들도 있고요, 나무들도. 바닥도 돌로 깔려 있고. 네. 예. 특이하네요. 마치 궁궐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들어온 듯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으로 다시 세운 조선의 마지막 원찰이자 효행근본 도량으로 병자호란 때 소실돼 폐사되었던 신라시대 가량사터에 재건된 사찰입니다. 용주사는
보물로 지정된 대웅보전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빨간 요 기둥 요거 당간지주 아닙니까? 아, 요거는 이제 홍살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홍살문이요? 예, 홍살문. 문이 없는데 무슨 홍살문? 아, 요 위쪽에 본래는 이제 태극 거고 이제 창살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훼손돼 가지고 지금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원래 여기에는 이제 묘나 능 네. 예, 요런 데 이제 설치하는 뭐 경의를 표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장군 묘역이라든지 네. 열사, 지사 네. 이런 분들 모시고 있는 곳에 이제 요게 설치돼 있죠. 사찰 입구에 이런 문이 있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 여기가 왕실도 아니고 묘도 아닌데. 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경우인데 네. 이게 보통 사찰이 아니라 이게 원찰인데다가 네. 이제 사도세자의 의패를 모시고 있는 절이기 때문에 일패가. 예. 그래서. 의패라고는 것은 이제 돌아가신 분 그쵸. 성함하고 이제 돌아가신 때를 네. 기록해 놓은 이제 이렇게 나무 조각이에요. 네네네. 나무 팻말 네. 그걸 이제 모시고 있는 곳이다. 아, 그래서 그런 얘기죠. 홍살문 예. 준비되어 있는 거구나. 사찰이 익숙한 분들은 연주사에 오면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처음 봤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이 원형이 훼손돼서 잘 그런 느낌이 없는데 네. 전혀 다른 느낌을 주죠. 홍살문이 있으면. 근데 교수님, 저 뒤로 보면은 저게 일주문인가요? 그죠? 아, 일주문이 아니라 저 산문이라고 해서. 산문이요? 예. 저 뭐 문 대궐같이 문도 있고 저기 문이 궁금합니다. 이제 세 칸으로 돼 있고 문도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문이.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한번 얘기 예, 나눠보시죠. 봅시다. 예, 예, 산문. 야, 저 특이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요, 예. 교수님. 야, 저 뒤에 있는 게 저게 바로 일주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주문 역할을 하는데 교수님, 일주문이 이게 세 칸인 경우는 봤는데 가운데 이렇게 문이 달려 있는 것도 처음 보네요. 예, 그래서 이곳을 산문이라고 그러는 산문. 산문. 세 칸으로 돼 있잖아요. 문도 세 개가 달려 있고. 그래서 산문이라고 이제 부르죠. 네. 저 문이 왜 달려 있는 거예요? 아, 문은 이제 중앙에 있는 거는 이제 국왕의 행차 때 네. 그때만 이제 열리는 문이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양옆의 문으로 다니게 돼 있죠. 아, 예, 그래서 문을 달아놓은 거군요. 예. 그럼 지금은 저기 국왕이 없고 왕이 왜 행차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식적으로 저 문은 열릴 일은 없겠네요. 아, 그렇죠. 평소에는 이제 거의 닫혀 있죠. 저희가 한번 열어보고. 아, 이게 이제 열 수는 있지만 굳이 다니지 말라는데 왜 다니려고 그러니까. 마리아 어때요? 어머. 예. 우리 몰래 열어 들어가면 안 돼요? 아, 들어가면 되지. 내 큰 스님한테 일르면 되니까. 가서 너 삼천배 하고. 들어가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들어가면 되겠지만 지하에 계신 네. 정조께서 아우, 너 아십니까? 무엄하니라 하면서 목소리 비슷, 정조랑 비슷하신데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호통 칠 것 같아요. 무엄하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무엄하도다. 서로 찾으러 들어가도다. 들어가시죠. 아우, 잘하시는데. 네. 교수님. 성대모사도 되세요. 아, 이거 그래요? 영조도 되세요 혹시? 먼저 이렇게 다 야, 예. 야, 잠깐만. 교수님, 달러. 홍살문도 그렇고 일주문도 그렇고 이 석탑도 그렇고 오자마자 또 석탑이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위치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아까도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관아나 이제 궁궐과 같은 그런 건물 배치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조 대왕이 이제 자주 들르는 사찰이고 하다 보니까 그분의 좀 익숙한 그런 뭐 건물 배치라고 할까? 정조가 좋아했던 위치군요. 내가 좋아하는 구조이니라. 그렇게 외칠 수 있겠네요. 연주사 왜 연주사라고 불러요? 질문에 날카로웠어. 그러니까 이곳이 그 효의 본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효자 들어가는 효심사, 효도사, 효자사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삼국유사에 보면 그 효자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 가지고 홍효사라는 절이 생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효자가 들어갈 법한데 이거는 이제 정조 대왕의 그 꿈과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네.
보경 스님으로부터 부모 은중경에 대한 설법을 듣게 된 정조는 부친인 사도세자를 위해 묘를 이장하고 근처 절터에 부왕의 명복을 기원하는 절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낙성식 전날 밤 잠에 든 정조가 꿈을 꾸었는데 용이 여의주를 입에 물고 승천하는 것이었죠. 잠에서 깬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이제야 한을 풀고 승천한 것이라고 믿고 이튿날 낙성식에 친히 나서 절 이름을 용주사라 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좋습니다. 쉽네요. 용. 제가 용기하니까 또 와. 원래는 이제 기랑사라고 불렀던 절터인데 예. 이제 용주사로 바뀌었죠. 교수님 제가 이렇게 막 액션하면 되게 안 좋아하세요? 리액션이 좀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이 효의 본찰이라고 했는데 그 효를 좀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유물이라든지 그런 거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뒤로 다시 이제 올라가 보면은 네. 부무은중경, 그게 뭡니까? 부모에 대한 네. 그 은혜를 갖다 네. 깊이 새긴 네. 탑이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 그건 효와 관련되는 거죠, 확실히. 확실히. 예, 예. 그럼 부모 은중경 있는 쪽으로 이동해 예, 보실까요?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자. 이 친구도 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죠. 아. 교수님, 예, 저거 맞죠? 저기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가시죠. 예,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은중경 탑이 여기네요. 예, 예. 한글로 되어 있네요. 예, 야, 부모는 준견이 뭔지 궁금해요.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라고 해서 이제 경전으로 만드는 거죠. 네. 부모 은중경. 그래서 네. 이제 부모 은중경 내용을 보면 이제 부모의 은혜가 한도 끝이 없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은혜 10가지를 이제 나열해서 적어놓은 이제 탑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 영주사가 효행 근본을 강조하는 절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정조 대왕이 특별히 이제 부무은중경을 이제 모경대사로부터 듣고 네. 이걸 갖다 널리 알리자고는 의미에서 네. 나무나 돌이나 금속에다가 이 경전을 갖다 판각해가지고 남겼다고 그래요. 이게 아이고. 3가지 이제 판본이 전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문으로도 이제 작성하고 네. 한글로도 쓰고 네. 그래서 이제 백성들까지 널리 네. 이제 효행을 갖다 이제 알도록 네. 특별히 이제 제작하셨죠. 아이고 예, 부모 은중경 말씀 딱 들으니까 정말 이 효심이 깃든 정조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또 잠깐만, 저 이런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마음속으로 이게 우러나오는 노래거든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숙연해지네요.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마리아도 집에 계신 부모님 생각나겠어요. 네, 생각났어요. 제가 부른 노래 무슨 노래인 줄 알아요? 네, 부모님 위한 노래. 그렇죠. 이거 혹시 부를 줄 모르시죠? 저한테 한번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숙연해지면서 한편은 또 따뜻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 옆에 있는 게 이게 본전 맞죠? 본전. 대형 보전입니다. 그렇죠. 예, 예. 궁금한데 우리 앞에 가서 제대로 한번 볼까요? 다시 옮길까요? 예, 그러시죠. 가보죠. 옮기시죠. 예, 예. 자, 교수님.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그 본전 맞죠? 예, 대형 보전입니다. 이 왕실의 그 원찰이었던 만큼 소중한 문화재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이 대형 보전만 하더라도 이제 2017년도에 네. 이제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최근에. 예, 예.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동종이 있습니다. 동종. 이제 범종이라고 하는 거. 예. 그것도 이제 여기에 있는 범종이 네.
에밀레종, 그다음에 이제 상원사 예, 범종과 더불어 네. 이제 국보로 지정돼 있는 대단히 이제 가장 오래된 유물이죠. 이 용주사에서. 예. 용주사도 그냥 이게 문화재 덩어리네요. 어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빨리 다른 설화를 찾으러 가요. 네, 좋은데 잠시만요. 이 용주사가 그 효의 본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온 만큼 각자 이 부모님을 좀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 합장 한번 크게 올릴까요? 그런 생각이에요. 네, 좋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 설화 찾으러 이동하시죠. 네, 이쪽으로 하실까요? 그래서, 네. 야, 교수님, 예. 이곳은 또 범상치 않은 곳입니다. 어느 곳입니까? 호성전. 그러니까 이제 성스러운 분들을 모시는 건물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사도세자를 비롯한 네. 세 분의 이제 위패가 모셔져 있는 그런 장소죠. 그럼 예, 사도세자하고 해경궁 혹시 정조의 어머니,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조, 그 다음에 정조의 이제 왕비인 예, 효의 왕후, 네. 이렇게 네 분의 이제 위패가 모셔져 있다고 그럽니다. 아, 여기 안에 그렇군요. 효심이 깊은 정조가 그 아버지 묘저 용릉을 이제 찾아갈 때마다 이곳 용주사에 들렸을 것 같은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정조는 자나깨나 네. 사도세자 생각에 네. 거의 그 아버님 생각에 뭐 밤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능을 여기다 이제 모신 다음에도 네. 늘 이제 아버지 생각을 이제 떠나지 못했는데, 네.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요. 비 오는 어느 날 밤 용릉을 지키던 능창봉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금 당장 능에 가서 엎드려 있거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빗속을 달려 능으로 간 능참봉 앞에 한 무관이 나타났고, 그 무관은 능참봉이 자고 있다면 목을 베어오라고 시킨 정조의 밀사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정조가 그만큼 네. 효행이 지겠다. 그럼요. 그런 에피소드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컸던 거죠. 저도 이해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능참봉은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고요. 예.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참 정조, 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누구랑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효자 정조, 효자 재영. 여기 효자랑 딱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뿌려자 서 있는.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근데 효자는 효자야. 효자. 어디 싸돌아다닐 때도 꼭 선물거리 눈여겨봤다. 아, 이거 또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항상 제가 이게 손 무겁게 다니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아유, 인정 좀 해, 너도. 그런데 교수님, 여기 용릉과 이 용주사 사이에 제가 보니까 소나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원래 능주에는 소나무가 네. 수호신처럼 많이 있잖아요. 아, 근데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이거? 원래 이제 그때도 뭐 특별히 네. 그 능 관리에 신경 썼겠죠. 음. 정조 대왕이. 그래서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참배워라서 보니까 네. 얘네들이 이제 노랗게 죽어가요. 네. 다 가서 보니까 송충이들이 들끓는 거예요. 그렇죠, 많죠. 송충이 잠깐만. 송충이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좀 좀 이렇게 손가락만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많이 달렸어. 그래가지고 생긴 게 애기 생긴 애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것들이 이제 병충해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일으키고 좀 안 좋아. 좀 보기도 안 좋고. 소나무 상태가 발육 상태가 좋으니까 훌륭한 레시피라고 생각해서 대들어가지고 네. 먹어제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히 아버지 그 용릉 근처에 소나무를 걔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멘트네. 네. 정조가 이제 다 와가지고 네. 무엄하게 이 미물들이 오. 이 아버님 주위에 이 경관으로 심은 소나무를 망치고 있구나. 네.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요. 해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서 입에다 넣고 깨물었대요. 에이, 교수님 말이 송충이 입으로 뭐 씹어요 그거를. 그냥 죽이면 되지. 거짓말을 안 씁니다. 이게 문헌에 네. 예, 즉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어쨌든 얘네들도 참여한 나머지 그 뒤로부터는 이제 슬금슬금 꼬리를 빼고 네. 다른 쪽으로 가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송충이가 없었대요. 아니 그 사실 우리 살생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아무리 그랬다고 해서 그 소나무를 직접
왕이 소나무가 아니라 송충이. 송충이를 왕이 직접 씹었다고요. 예. 아니 그 수라상에 산의 진미를 드셔야 할 분이 송충이를 드셨다고. 아, 효행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지까지 갑니다. 예. 진짜요? 예. 이거 아버지를 위해 벌레를 먹은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먹은 것 같아? 마리아는 몸에 좋을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신기해요. 신기하지.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컸던 거고 예. 관심이 좋았던 거죠, 많았던 거죠.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음. 진짜 그 용주사와 육릉 스토리를 들으니까 정말 이 용주사가 왜 효의 본체인지 알겠네요. 예, 저 마음속 깊이 진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예. 다시 샘솟는 것 같고 예. 더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도 부모님 효도하고 우리 교수님 효도 받으시고 아유, 그럴까. 받으세요, 교수님. 예, 그런 위치까지 계셨으니까. 네, 더 둘러보시죠. 예. 효도할 거야 나도. 설화 견문록. 자, 오늘은 용주사 창건설화부터 정조 임금에 얽힌 다양한 설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정조 임금 효심 위에 세워진 용주사. 정말 부모님의 마음과 따뜻한 사랑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너무 좋으셨죠? 예, 예. 가슴 따뜻해졌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좀 더 재밌는 설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정조의 효심에 백성들의 민심이 더해져 태어난 용주사는 효의 근본 도량으로 그 모습은 늘 푸른 소나무 같습니다.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